자, 11번입니다. 145페이지예요. 도시개발법상 시행자가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에요. 이때 기준일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죠. 자, 기준일은 가로내 줄 거죠. 주민에겐 정치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권한 사항을 공고한 날 줄 거 놓으면 되죠. 일단 줄 거 놓고 설명을 좀 듣고 문제를 또 다시 봅니다. 그래서 거기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합니다.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은 수용 방식이 유리합니까? 원주민들에게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과 투자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하죠? 환지 방식이 유리하잖아요. 환지 방식. 평당 10만짜리 농지가 택지로 개발되어서 평당 300만짜리 택지로 개발되어서 환지로 되돌아오니까 대박이죠, 뭐. 네. 그러면은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정보를 얻으면은 고급 정보, 좋은 정보가 되잖아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는 투기 수요가 폭발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을 만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구 지정에 대한 정보가 언제 공개되냐면은 여기다가 도시개발구 지정할 거예요. 도시개발구 지정하는 절차.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도시개발구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기초조사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관계행정기관장 등과 협의하고 도시교육의 심의 부서도 지정하게 되거든요. 그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도시개발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발간되던 두 개성의 신문, 두 개성의 신문가, 시청,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서를 도시개발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하고 관련 서류를 공개 열람을 시켜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되잖아요. 네. 그때 도시개발구역 면적 규모가 10만 제곱 미만이면은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시군구 공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고 문제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그 면적 규모가 100만 제곱 이상이면은 공람기간 만료 공청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잖아요. 여기까지 공부했죠? 이런 거 공부했단 말이야. 그럼 봐요. 이 동네 도시개발구 지정하겠다고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를 해버리면은 도시개발구 지정에 대한 정보가 공식적으로 공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후에 투기 수요가 폭발할 테니까 그 이후에 이 동네에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을 때 그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환지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되어야 됩니까? 환지 지정을 제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외웠으면 좋겠어. 도시개발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하겠다고 공고한 날,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 이게 바로 뭐죠?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이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외우십시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외워요. 마음속으로 외우세요. 적지는 말고.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됐고 이 분할된 토지를 지정한 자는 전부 환지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금전으로 청산해서 출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이니까 가구별로 독립적으로 주거는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을 무엇을 전환하죠? 다세대 주택을 전환해서 소유자를 늘리게 되면은 이분들이 전부 나중에 입주한 지 아파트 입주권 늘릴 거 아니에요. 환지 줍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까?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동일인 소유의 대지나 주택 등 건축물을 대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나대지에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리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다가 구분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을 건설해서 소유자를 늘린 경우에는 전부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금전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금전청산할 수 있는 기준이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를 공고한 날, 이게 기준일이고,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자, 이 네 가지 경우에는 환지 지정이 제한되고 분양받을 권리는 금전청산을 해서 쫓아내게 되는 거죠. 10번에 5번 보세요. 10번에 5번. 144페이지 제일 밑에 10번에 보기 5번.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이게 뭐죠? 환지 지정을 제한하는 기준일이잖아요. 기준일. 이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면은 해당 토지나 건축물은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아니면 환지 지정이 제한됩니다. 이제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죠? 네. 그 다음에 145페이지 1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그때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이 기준일 맞죠? 그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 1번. 수도권 정비구역상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합니까? 1주택 공급해야 됩니까? 1주택 공급 대상이지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맞죠? 만약에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면 소유주택수만큼 공급했겠지만 과밀 억제권역에 해당하면 1주택 공급 원칙대로 1주택 공급 대상이지 뭐. 환지 지정이 제한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번 봐, 2번. 자, 기준일의 다음 날부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뭐로 전환됐습니까? 다세주택으로 전환되면 환지 지정이 제한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한 사람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해서 소유자를 늘렸죠? 환지 지정이 제한되잖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버리고 다시대주택, 구분 소유할 수 있는 다시대주택이나 그 밖에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증가된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5번. 한 필지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된 경우. 됐죠? 그래서 2번부터 5번이 뭐죠?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대상이잖아. 환지 지정이 제한되는 대상이잖아. 이런 것도 시험장에 갈 때는 마지막으로 읽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닐까요? 다시 시험도 봐야 되죠. 그죠? 이 내용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어쨌든 이 문제집은 5번 이상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네. 그 다음에 12번. 12번.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 산정, 토지부담률 산정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시면은, 네, 토지부담률 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듣고 또 계속 읽어야 되죠. 이 해설이에요. 설명이 뭐 해설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설명 잘했죠? 자, 봐주세요. 농담한 거예요. 자, 종전토지. 종전토지. 여기 도시개발하기 전입니다. 도시개발하기 전에 이랬겠지 뭐. 미개발된 상태의 토지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전, 도시개발 사업전 100번지입니다. 100번지. 1000제곱미터. 농지 소유자가 갑이었지.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됐습니다. 농지나 임야를 이제 기존 건물을 철거해버리고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조성했겠죠. 네. 기반시설이 확충이 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100번지 농지 소유자,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에게 여기 200번지에 새로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교배 주길 거야. 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지 뭐. 이렇게 해서 100번지 농지 소유자 갑은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돌려받아요. 갑에게 환지로 정하지 않은 땅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500제곱미터 남아있잖아. 그 500제곱미터 이거예요. 여기 201번지,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백의 환지를 정하지 않고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보류지. 그럼 한번 봐요. 100번지 농지 소유자가 가백 입장에서는 1000제곱미터 농지를 도시개발하기 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중 200번지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는 환지로 돌려받잖아요. 201번지 500제곱미터는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을 한 거잖아. 500제곱미터, 101번지, 100번지의 1000제곱미터 농지 가운데서 201번지의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이 5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을 했잖아. 보류지라는 이름으로. 가구의 종전 토지 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보류지 면적 500제곱미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뭐죠? 갑이 신도시 개발에서 부담한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죠. 토지 부담한 비율이죠. 토지 부담률이 되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은 환지 계획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아니어도 되죠. 토지 부담률은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 토지 수량 면적 중 채비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까? 보류지입니까?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시험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부담률이 평균 토지 부담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평균적으로 토지를 부담한 비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 이렇게 됩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모든 환지구역의 모든 토지 중, 환지구역의 토지 중에서, 환지계획구역 안의 토지 중에서 전체 보류지 면적, 전체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모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뭐. 구역 면적에서 무엇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요? 구역 안에 모든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비율이니까 곱하기 뭐 해야 되죠? 100. 그럼 다 됐잖아. 환지구역 면적에서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에요. 단 두 가지를 빼라고 했죠. 무엇을 빼는지 외우십시오. 빼는 거 두 가지를 지금 외우세요. 무엇을 빼야 되냐 하면은 시행자가 본래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 줘야 될, 시행자에게 줘야 될 공공시설 용지 이 두 개를 외우려니까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제외하고 선정하는 거지 뭐.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개를 제외하고 여기서도 제외하고 선정하면 돼요. 뭘 제외한다고요?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용지 면적을 제외하면 됩니다. 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거나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시켜야 될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고 선정하면 됩니다. 다 외웠죠? 그러니까 공식은 어떻게 되죠? 이게 분자니까 이것을 먼저 쓰고 이거 나누기니까 뒤에다 나누기 쓰고 분모 이걸 뒤에다 적고 제일 뒤에 곱하기 뭐 하면 되죠? 100. 토지 부담률이잖아. 그래서 이런 것을 안 봐요. 나 이거 설명을 들었잖아. 듣고 오후에 점심 식사 딱 하시고 커피를 하시면서 한번 연상해 보시라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은 그림을 상상하시면 되죠. 전체 구역 면적 중 보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네, 개별 토지 소유자가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부담한 토지하고 관계가 없는 시행자가 본래부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땅하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기속을 시켜야 할 공공시설 부지가 있다면 그 부지 면적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한 번씩 연상해 보시라니까. 연상을 해보고 커피 마시다가 연상을 해봤는데 안 떠오르면은 커피를 들고 오셔서 책을 찾아보면 되잖아. 확 박히든지. 죄송합니다. 145페이지 오세요. 12번. 도시개발법상 토지부담률 산정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면적식으로 환지구역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지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부담률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중요한 게 이거 어디까지 뭐 정답 결정하겠어요. 이것이. 내려와요. 이쪽 외워야 됩니다. 2, 3, 4 묶어요.
보기 2번, 3번, 4번 묶어서 앞에 지금 암기. 외워야 되는 거야. 이 조문은 외워야 되는 거야. 조문 그대로입니다. 암기.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줄 것이고 밑에 적어요. 원칙.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원칙이 원칙.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밑줄 것이십시오. 지정권자 인정하면은 줄 거예요. 지정권자 인정하면은 토지 부담률을 특례로서 몇 %까지 허용합니까? 60%까지 동그라미. 60%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환지 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가반수 틀렸어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 외워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60%까지가 아니고 60%를 초과까지 동의하네. 60% 초과니까 70% 할 수 있죠? 75%, 80% 할 수 있는 거야, 부담률을. 그래서 이거는 암기상이에요, 암기상. 그리고 5번 내려오십시오. 정답은 4번이고, 환지구역구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아까 분자가 보유지의 면적에서 빼는 거 맞죠? 두 가지를 빼잖아. 시행자의 무상으로 기속될 공공시설 부지 면적하고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을 뺐죠. 이게 분자잖아. 그 뒤에 뭐죠?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분모. 환지구역 면적에서 똑같이 뭘 뺍니까? 시행자의 무상으로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하고 시행자 소유 토지 면적을 빼고 마지막에 백분율로 곱하기 100이 주면 되죠. 넘어갔습니다. 13번의 기출문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예. 이걸 제가 풀면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죠? 예. 14번 내려오시고요. 도시개발법상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 동그라미, 비례율과 권리가액이 맞겠지 이런 것은 비례율 동그라미, 권리가액 동그라미, 비례율과 권리가액을 구하는 거죠. 비례율은 밑에 공식을 적어놨어요. 권리가액도 밑에 공식을 적어놨어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알겠죠? 근데 이제 권리가액은 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적어놨으니까 필기는 필요 없구나. 권리가액은 이렇게 됩니다. 권리가액은 같이 외우죠. 환지 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 환지 전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비례율을 곱하면 돼요. 비례율을 곱하면은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라고. 환지 전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면은 권리가액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봐요. 이거는 값을 준다니까. 환지 전 토지나 근데 평가액이 얼마인지를 값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평가를 못하니까 평가 값은 다 준다고 이거는. 그럼 결국 권리가액은 뭘 알면 됩니까? 비례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은 거야. 비례를 구하라고 해도 비례를 구해야 되고 권리가액을 구하라고 해도 뭘 구해야 됩니까? 비례를 구하는 문제라고. 그럼 곱하면 되니까. 비례율이 뭔지 지금도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공식은 적어놨는데 비례율 공식을 적어뒀는데 그거 쳐다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공식도 필요 없다니까 이제. 그래서 저를 보시면 됩니다. 봐주시고 공식을 외우라면 저도 외워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말고 앞에 보시라고. 공식을 외워서는 안 돼요. 세상에 필요 없는 게 공식입니다. 공식도 원리로 만드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봐주시고요. 이 신도시 개발하기 전에 종전토지인데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 있겠지. 농지나 임야가 대부분이 있겠지. 그물도 있고 막 그랬겠지. 도시 개발하기 전이죠. 여기 100번지에는 도시 개발하기 전에 100번지에는 천정대 농지가 있었고 농지 소유자가 누구죠? 갑돌이가 있었겠지. 자, 여러분 사업전 종전 토지의 사업전 종전 토지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 토지와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평가했어요. 100억.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라고요? 100억. 도시개발 사업전 환지 계획구역의 종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가 100억이었어. 근데 이 동네가 신도시로 개발됐잖아요. 네, 조성 토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입니다. 조성 토지와 건축물.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에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에 여기 200번지 500제곱미터는 누구에게 환지 주죠? 가부에게 환지를 주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가격을 평가하면 100억보다 크집니까? 작아집니까? 크지죠. 180억. 180억. 몇 퍼센트 증가됐어요? 80%. 근데 제주도 80% 증가된 건 아니잖아. 그죠? 뭐가 들어갔죠? 사업비가 들어갔겠지 뭐. 총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업비가 30억 들었어요. 사업비를 제외하고 몇 프로 증가됐습니까? 150%. 맞잖아요. 이 증가된 금액에 사업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업비 30을 빼면 얼마죠? 50% 증가된 거잖아. 150%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몇 퍼센트 증가됐을까? 표현의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비례율은 이렇게 되네요.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얼마죠? 100억.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여기는 새로 조성된 환지 후 새로 조성된 토지와 건축물의 평가의 합계. 얼마? 180억. 빼기 사업비 30억. 100분율로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80 빼기 30은 비례율이 얼마죠? 150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잠깐만요. 비례율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커야 좋은 거 아닙니까? 개발하기 전에는 100억인데 도시개발하고 나니까 경비를 빼고도 150억이 된 거 아닙니까? 1.5배가 증가되는데 땅값과 집값이 비례율은 커야 좋은 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우리가 투자할 때 일광신도시 투자해야 될지 함영신도시 투자해야 될지 양산신도시 투자해야 될지 이렇게 할 때 뭘 기준해야 됩니까? 비례율 기준이에요. 비례율. 재개발 재건축도 다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그래서 딱 부동산 사무실에 딱 들어가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이제 다 가가지고 가면 어서 오세요. 차도 한잔 주잖아. 차 한잔 마시면서 재개발하거나 신도시 개발할 때 투자할 곳이 좀 물건이 있을까요? 물어보면은 막 사장님 설명해 드릴 거 아니에요. 다 듣고. 네, 그러면 세 군데가 있으면은 이 세 군데의 비례율이 각각 어떻게 되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한 방으로 끝나버리는 거지 뭐. 비례율만 알면 되는 거죠. 재개발 투자할 때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그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받고 할 때 그 통지표에 보면은 통지서에 보면은 저 밑에 비례율 다 표시되어 있어요. 대비에. 비례율 적어놨다니까. 비례율이 128,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고. 적어도 비례율이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됩니까? 130 이상은 나와야 투자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합니다. 비례율 120%, 118% 쳐다보지 않아야 돼요. 진짜 실소유자 아니면 투자 목적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비례율이잖아. 그럼 한번 봐요. 비례율이 150%야. 근데 가외 종전 토지의 권리 가격을 평가했어. 1억이에요. 100번지 천재군의 농지 가격이 1억이었다고. 가외 종전 토지의 권리 가격이 1억이었다고. 그러니까 환지전 종전 토지 가액에다가 뭘 곱하라고 그랬습니까? 비례율을 곱하면 150%, 1.5를 곱하면 1억 5천만 원이 되잖아. 이 1억 5천만 원이 갑의 권리 가격이 되는 거야. 즉, 권리 가격은 이런 개념이야. 도시개발이 끝나고 갑돌이가 환지국의 토지를 환지받을 수 있는 권리 가액이 1억 5천만 원짜리 땅을 환지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200번째, 500번째 환지받았죠. 이거 조성 토지의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죠? 아까 환지 방식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하죠.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된 가격이 평가니까 1억 3천만 원이라. 그러니까 환지계획으로 면적은 결정됐지만 금액이 결정된 건 아니었잖아. 그럼 토지평가협의회 심의에서 결정된 평가액이 얼마죠? 1억 3천이라. 갑은 비례율이 150%니까 이 도시개발구의 비례율이 150%니까 1억에 1.5배, 1억 5천만 원치를 환지받을 수 있는 법상 권리가 있잖아. 근데 받은 것은 가격을 평가해 1억 3천만 원이라. 얼마를 받아내야 됩니까? 2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받아내게 되는 거야. 권리 가격을 알아야 내 고객이 얼마치를 청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 손님은 여러분하고 한번 거래하면은 여러분 믿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잖아. 감동할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공인중개사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정말 똑똑하네. 야, 저 자격증이 빛나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는 것을 아는 척 티도 낼 때 내야 되는 손님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맞죠? 옆집에 권리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야기 다 해주지. 토지 부담률 계산 문제가 2번 나왔고요. 비례율 계산 문제가 1번 나왔고요. 10년 이내에. 그럼 나올 차례는 뭐죠? 권리가액. 따지면 권리가액이에요. 권리가액을 구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죠? 비례율을 알면 되지 뭐. 결국 비례율 구하는 문제였다는 거죠. 14번 실제로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환지전 토지나 그 비례율 구합시다. 비례율 모르니까 X 구하니까 X라고 하고,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40억. 40억이죠? 환지 후에 새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입니까? 80억이 됐구나.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20억이 들어갔구나. 그죠? 곱하기 100 하면 됩니다. 그럼 비례율이 똑같습니다. 얼마 나오죠? 150이 나와요. 비례율이 150이니까 거기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얼마죠? 40억. 여기 있네.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액이 40억이고 비례율이 얼마였죠? 150% 1.5. 40 곱하기 1.5는 권리가액은 얼마? 60억. 그렇게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원래는 비례율 계산한 문제인데 권리가액을 넣어서 살짝 문제를 제가 수정한 거예요. 네. 147페이지 환지 예정지 처분. 자, 환지 예정지 처분도 개요 설명을 기본만 설명드릴게요. 기본을 설명드리고 또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게 해설이니까 자, 기본을 들어주십시오.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 자, 제일 먼저 뭐죠?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작성한 환지 계획은 인가를 받죠. 누구에게?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시행. 시행 과정에서 무엇을 지정할 수 있죠? 그렇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죠. 계속 공사는 진행 중이었죠.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임의적 절차. 환지 예정지 처분은 이거죠. 개요. 환지 예정지 처분이란 공법을 잘하는 비법은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그러니까 입문과정 11월, 12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토대가 되면 개요 위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참 접근이 쉬워지고요. 한 3, 4월에 오고 좀 늦으니까 11월, 12월 강의를 안 들으면 자꾸 좀 이렇게 이해력이 좀 부족해져서 나중에 암기 위주로 많이 가버리고 막 그렇게 되죠. 실합니다. 사업전 100번지. 천제곱미터의 갑의 농지가 있었죠. 똑같은 그림으로 늘 설명이 다르게 전개되죠. 종전토지. 100번지 농지자 갑에게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200번지에 조성된 택지 500제곱미터를 환지로 주겠다라고 정한 계획이 무슨 계획이죠? 환지 계획이잖아요.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가 나면 그 다음 절차가 뭐죠? 공사에 들어가잖아. 공사에 들어가니까 100번지 농지 맞죠?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려면은 불도저로 밀고 포크레로 땅 파겠죠. 그러면 갑은 농지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못 짓죠. 그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를 좀 이제 우리는 배웠으니까. 종전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없다고 표현한 거잖아. 대신에 임차권자가 있어도 임차권 설정했으니까 공짜내기 임대료 냅니까? 내겠죠. 내고 있어도 종전 토지에서 임차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사용수익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용수익 못하게 된 100번지 대신에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뭘 지정해 주는 겁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해 주는 거야.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환지를 지정해 주는 거야. 아무 땅이라도 환지 예정을 지정 못해요. 여기다가 환지 예정지 지정해 주는 거죠. 갑에게. 100번지를 사용수익 못하게 된 갑과 임차권자에게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예정지가 지정되면 여기 와서 100번지를 사용수익 못하게 된 갑과 임차권자는 지정받는 환지 예정지에서 종전토지 100번지와 동일하게 여기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처분이 환지 예정지 처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요.
한 200번지도 도시개발 구역 아닌 땅이잖아. 그럼 여기서 공사가 시행되면은 환지를 지정해도 여기도 공사 시행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른 땅을 지정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법에서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만 예정지로 지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야. 어차피 갑돌이가 도시개발이 끝나면은 이 환지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소유권 지정해서 어차피 자기 땅이 될 거죠. 거기에 미리 가서 사용수익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야. 여기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고 다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개요 이해가 있어요. 응용이 되잖아, 이렇게. 근데, 그러면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은 100번지 농지에 대한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 가버립니까? 지정된 예정지로 이게 이렇게 옮겨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 소멸하지만 환지 예정지에서는 임차권이 소멸합니까? 그대로 환지 예정지에서 존속하게 됩니까? 예정지에서 임차권이 존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아까 문제가 있었죠?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소멸할 수 있지만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서 임차권의 목적이 여기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환지를 지정한 절차가 이렇게 돼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시행자가 갑과 임차권자에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절차가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에게 토지 소유자 갑과 임차권자, 토지 소유자 등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잖아. 통지합니다. 통지. 뭘 알리죠? 이거 기본서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다. 위치, 또 면적, 또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시기 세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죠. 한번 봐요. 한번 보세요. 갑과 임차권자에게 당신들이 지정받을 예정지의 위치가 200번지라고 알려줘야 200번지 찾아가서 사용수익할 거 아닙니까? 사용수익 가능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번지 500제곱미터를 언제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 효력 발생 일자를 알려주는 거야. 이때 효력 발생 시기는 효력 발생 일자야.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는 누가 정합니까? 시행자가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틀리는 거라니까. 효력 발생 일자 누가 정하죠?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합니다. 그러면 효력 발생 일자가 2020년 8월 7일입니까? 7일. 시간 너무 잘 간다. 근데 추석이 10월 초던데? 그죠? 끝자락에. 9월 끝, 10월 초에 추석이 들어있더라고. 추석에 못 갈 수도 있겠다. 혼자만 남아서 집에서 공부하셔야 되겠네. 신랑하고 아이들만 보내버리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 그럼 보십시오. 2020년 8월 7일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때부터 효력 발생부터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언제까지 존속할까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일까요?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일까요? 공고일까지. 왜냐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면은 환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잖아. 그래서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 즉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환지 예정지 처분의 법적 효력이 존속하는 거야. 이 기간 동안 갑과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죠?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사용수익권을 종전토지에 든 사용수익을 예정지로 이전시키지. 처분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죠.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수익권을 이전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2020년 8월 7일 왔어, 여기에. 봐요. 갑과 임차권자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에 사용수익을 왔다니까? 와보니까 사용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 조폭들이 강목들로 쏘지 마시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 붙이던 거야. 거기 사용수익 해야 됩니까? 일단은 피해야 됩니까? 일단 피해야 되잖아. 이렇게
환지 예정지에서 사용 수익에 장애가 될 물건이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지정을 취소합니까?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합니까? 사용 수익 시작할 날짜, 즉 효력 발생일자를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100번째 있던 갑과 임차권자의 사용 수익은 어디로 갔죠? 예정지로 가버렸잖아. 그럼 여기는 사용 수익 할자가 있어 없어? 없죠. 이 사용 수익 할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누가 관리해야 됩니까?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상 관리해야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가 7개는 복습하세요. 문제 풀면서 나올 거예요. 같이 가요. 1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천분할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경우 환지계획 인가 이후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틀렸잖아요. 환지 예정지 지정은 필요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입니까? 임의적 절차이기 때문에 지정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틀리잖아요. 뒤에다가 임의적 절차식으로 하면 되겠지 뭐. 2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지 예정지 지정을 위한 임차권자의 동의 요건은 없습니다. 규정 없다고요. 규정 없으면 지어낸 거예요. 다음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 그 지정 처분을 공고한 날의 다음 날 발생한다. 틀리잖아요.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발생 일자는 누가 정합니까? 시행자가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게 돼요. 알겠죠? 효력 발생 일자를 정하여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시행자가 정하여 알려주잖아요. 그 틀렸고. 4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에 줄겠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이게 뭐죠?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 존속 기간이잖아. 이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는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을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이때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가 뭐죠? 소유권입니까? 사용수익권입니까? 사용수익권이겠죠. 4번이 정답. 5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네, 사용수익 시작할 날짜, 사용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하여 줄 수 있다. 넘어갔습니다. 2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과,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과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거. 1번.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은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존속한다. 맞습니까? 네. 효력 발생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환지 예정지 처분의 효력이 존속하잖아요. 2번. 환지 예정지 처분은 그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종전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환지 예정지로 이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 예정지 처분은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합니까? 사용 수익권을 이전시킵니까? 사용 수익권만 이전시키죠. 소유권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3번.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데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죽겠죠? 그 토지의 사용 수익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까지 죽거든요. 4번.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여러분 채비지는 처분해서 경비에 쓸 수 있는 용도 아닙니까? 그래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행자는 그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이를 동그라미 하죠. 사용 수익은 물론이고 뭐까지 할 수 있죠? 처분할 수 있죠. 처분 동그라미.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지정한 자, 이때 처분된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을 지정하는 시기, 그 소유권을 지정하는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OX? X.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고 해당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해당 채비지를 지정한 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5번. 환지정지 지정이나 사용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 환지정지 지정으로 사용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 또는 해당 부분은 환지정지 지정일이나 사용수익의 정지 처분이 있은 날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주권자 누가 관리합니까? 시행자 관리해줘. 환지 정지 지정으로 사용 수익할 자가 없게 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시행자가 관리합니다. 3번. 환지 정지 처분에 대한 임차권자 등 보호, 임차권자 등 보호 줄 것죠. 임차권자 등 보호에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 이것은 또 설명 해설을 듣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고개를 들어주시와요. 과거의 100번지 종전 토지, 천재우대 농지에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임차권 내용을 소개합니다. 임대료 연간 2천만원, 연간 임대료 2천만원. 비싸죠? 농지 사용 수익을 연간 2천만원 임대료 낸다니까? 농사를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네. 엄청 임대료 비싼 건데? 괜찮아요. 얻는 이익이 1억이면 괜찮지 뭐. 1년 동안 얻는 이익이. 그래도 8천만 남으니까 괜찮겠죠? 근데 여기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100번지 종전 토지에서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나요? 없게 됐나요? 없게 됐지. 그래서 대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뭘 지정받죠? 예정지를 지정받죠.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 부분도 아울러 지정하여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200번지 와서 임차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거죠.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가 변경되다가 임대료 공짜입니까? 임대료 내야 됩니까? 그대로 내야 됩니다. 2천만 원. 근데 토지가 똑같습니까? 변경됐습니까? 변경됐으니까 임대료가 불합리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200번지로 옮겨봐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크게 방해를 받아가지고 1억의 이익이 3천만 원으로 감소해버린 거지 뭐.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축을 마시니까 임대료 좀 내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환지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크게 이용이 증진되어서 이익이 1억 3천이 된 거야. 이번에는 반대로 임대인이 이게 와가지고 이익이 크게 늘어났으니까 임대료 좀 더 내세요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법은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없잖아 법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지 정지 지정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를 받거나 지역권에 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를 받아서 임대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기존의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임대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제목만 외우면 돼요. 임대료 등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듣고 이해하고 제 목적 기억하면 되잖아. 그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는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못하는 거야. 그 말은 며칠 내에 하라는 겁니까? 환지 예정기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시개발 사업전 종전 토지에서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 소속이 돼서 환지 예정기를 지정받았어. 지정된 환지 예정지에서는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여기서 지정받은 환지 예정지에서는 임차권이나 지역권 등 설정 목적 그 자체가 달성할 수 없게 됐다니까. 그럼 여기서는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땅인데 계약을 유지하면 임대료가 내야 되니까 용익권자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용익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계약, 임차권 등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럼 권리를 포기해버리거나 계약을 해지해버리면은 종전 토지에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보장되는 게 사라집니까? 사라지니까 손실을 받게 되잖아. 그래서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누구에게 하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 그때 손실 보상 청구도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지나면 못합니까? 60일 지나면 못하니까 며칠 안에 해야 됩니까? 60일 내에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시행자가 손실 보상금 지급하겠죠. 시행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시행자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거야. 토지나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아니면은 환지 예정지 처분 등으로 토지 이용이 크게 증진돼서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이익을 받은 자가 있다면은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이익을 얻은 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풀겠습니다. 03번
도시개발법상 환지, 예정지 처분에 따른 임차권자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임차 종전의 임대료 지료, 그 밖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계약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다. 2번, 위 1번의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으로부터 주거죠. 60이 지나면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없다. 설명 다 드린 거 맞습니까? 네. 내려오십시오. 3번. 환지, 예정지 처분으로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당사자는 주거죠.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권리 포기 계약 해지. 4번.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하여 줄 것을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에게 청구합니까? 손실보상 청구는 누구에게? 시행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누구에게? 종전 토지나 건축 소유자에게 그렇게 가잖아. 그래서 5번 해봐요. 위 손실보상한 자. 손실보상한 자 누구죠? 시행자잖아. 손실보상한 시행자는 주거죠. 해당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로 인해서 이익 얻은 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는 시행자에게, 구상권 행사는 종전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4번 5번 묶어서 비교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문제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네. 제5절 환지 처분부터 또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